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남을 돕게 되면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입양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방황을 했지만 긁고 돌아서 결국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한 분이십니다. 이분 사연을 들으면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얼른 모셔볼게요. 멕시코 카일 윌슨 선교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멕시코에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네, 멕시코 오십니다. 멕시코 목회자들을 네네. 왠지 그 멕시코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구아야 총 있는 거 아니죠?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송 교사님은 미국에서 계속 사셨죠? 네, 네. 한국말 괜찮으세요? 네, 한국 피가 흘리지만 네네. 제가 한국말을 20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잘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영어 잘하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아멘. 하셔도. No problem. 또 놀려 없대. 그 성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신다고 저희가 소개에 올렸는데 네. 멕시코 어디서 네, 선교하세요? 멕시코에 그래도 한인 후예들이 네. 1905년도에 가서 네. 에네켄으로 고생한 네. 유카탄 주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카칼첸이라는 카칼첸? 마을과 산안토니오라는 마을 두 군데서 저희가 지금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단지 사역보다 네.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저희는 생각에 이제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포기가 좁고 네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문제가 많으면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빠가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같이 어떻게 기도 안에서 함께하며 네.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역이죠. 어린이들과 함께 네. 지내시는군요. 우리 오프닝에 우리 선교사님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저희가 소개했거든요. 네. 어떻게 입양이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고아된 아이들보다는 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네. 저희들은 아버님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어머님이 이대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하시고 예.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시게 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한국의 체면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이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아이를 조금 지울 수밖에 아니면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고아를 만들고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몇 살 때 입양이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섯 살 살쯤 무렵에? 때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처음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네, 네. 이제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좋은 동네잖아요. 롱아일랜드가 깁니다. 네, 좋은 그래서 데도 있고, 롱이군요. 그래요? 네, 롱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촌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부촌도 있고, 물론, 물론 다양하게 네. 다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도 중간축, 중산층이라는 센터리치라는 곳인데요. 예. 네, 거기서 아버님이 선생님이시고, 네. 네, 그래서 7 형제랑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아주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작은 집. 예. 그래도 처음에 가서는 예. 7 형제가 다 입양됐어요. 그래서 7남매를 입양하셨어요? 네. 그분들 대단하시다. 네. 백인 어머니 아버님. 네, 백인 어머니 아버님이 예. 7 형제, 3명은 백인 그리고 4명은 한인. 어머나. 저는 중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매죠. 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크리스, 키스, 캐리, 가일, 코리, 키미, 케이시 이렇게 카짜 돌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도 그렇게 카짜 돌림 쓰는군요. 네,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카짜 돌림으로 하셔서 이제 선교사님 몇째예요? 저는 네 번째 딱 중간이었습니다. 중간. 예. 7남매 중에 중간. 네.
좀 안 좋은 중간. 왜요? 네, 형들은 커서 자기가 할 일이 바쁘고 아, 밑에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하니까 중간에 저 맞아요, 누나하고 저하고는 모든 집안의 이제 일들을 청소부터 다 끝까지 아. 다 해야 될 그런 중간이었죠.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양어머니가? 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네. 어머님이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오시고 예. 근데 호르몬 체인지가 굉장히 심하셨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지만 중학교 때쯤 돼서 예. 어머님이 이제 아주 극한 이렇게 체인지가 있어서 네, 네. 굉장히 공포적인 그러니까 어머님이 참 이렇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정말 어쩌면 또 괴물같이 변하셔가지고 네, 네. 조금 학대 때리고 뭐 여러 가지 네. 조금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뉴욕에서 예. 참 놀라운 것은 호르몬 문제로 요즘은 예. 정말 그냥 병원에 가서 네, 얘기만 네. 하면은 되는데 약도 80년대 때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으로 끌려가서 전기로 막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겪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와. 정신병원을 끌려가서 전기로 막 정말 진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냥 썰 치료가 아닐까요, 진짜로? 네. 정말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얘기를 못 하고 아, 숨기는구나. 예. 저희도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네. 하는 그러한 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뭐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도 그럼 어머니가 되게 무서우셨겠네요. 아버지는 조금 무서워서 예. 거진 집에 없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피해서. 네, 피해서 세접을 뜨시면서 그러니까 아침 이제 뉴욕에 트래픽이 심한 이유로 네. 4시쯤에 그냥 나가시고 나가세요? 저희들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또 두 번째 접을 뛰시고 뭐 밤 11시, 12시 돼서 들어오시니까 칠남매를 키우셔야 되니까 네. 돈도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피. 근데 제 생각에는 네. 7명이나 아이를 입양할 정도면 네.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입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 생각에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은 마음은 좋으셨어요. 네. 그냥 그 중간에 그 어려운 시기만 빼면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분들 네, 네. 였는데 제가 사춘기였을 때 그 학대를 받아서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가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하던데. 누가 이긴다고 갱년기가 100%. 저희 어머님이 조금 세셨어요. 세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거진 저는 해병대 훈련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닦고 오셔서 딱 먼지가 이렇게 테이블에 보이면은 그때 이제 뒤집어지고 때리기도 하셨어요? 조금 맞았죠. 네. 맞기도 하고 굴러 내려가기도 하고. 미국은 애들 손찌검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생각에 많은 경우 학대 받는 아이들은 예. 이 공포가 있어서 얘기를 잘 못해요.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뭐 TV에서는 신고하고 뭐 요즘은 그렇지만 네. 사실 학대 안 받는 애들이 신고하지 학대 맞아요, 정말 맞아요. 받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어려운 아이들은 말 못해요. 이야기를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아이들처럼 살고 있지 예. 진실로 정말 학대 속에 사는 애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피부색 다르고 네. 또 부모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실 좀 많이 방황하잖아요. 네. 많은 입양 아들이 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뭐 학교 생활이나 잘하면서 좀 많이 갈등이 많았겠네요.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저는 백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가서 일단은 백인 집에서 저희 집이 그래도 네.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분들로 알려지고 네.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한 13살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댄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예. 사실 우리 학교에 한국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걔를 bullying했어요. 예. 싱크라고 부르면서 아.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는 백인이라고 착각하고 걔를 차라리 동양인들을 네. 조금 어떻게 그랬는데 이 댄스를 갔다 왔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저만 안 생겼어요. 아. 저는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날 샤워하고 나오니까 거울 속에 동양인이 이렇게 눈 조그만 애가 나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 왜 이렇게 동양인이 거울 속에 있지? 그때 제가 동양인이라는 걸 알고 뭔가 이상하구나 예? 입양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알게 되었죠. 아. 그럼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호르몬 때문에 네. 무서우셨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집을 떠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 집에 안 있으려고요. 네. 왜냐하면 집에 오면은 조용히 위에 방에 올라가서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딱딱딱 이제 계단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은 예. 제발 방에 오지 말기 뭐 이렇게 살다가 한번 갔다 왔는데 차를 제대로 안 닦고 저는 이제 그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렌트비까지 좀 냈어요. 또 렌트, 집 렌트요? 네, 집에 조금 보태는. 근데 저 생각에는 그때 저도 방황을 조금 하고 네. 이 리벨리언을 조금 하고 예. 이제 했지만 그때 엄청 맞았어요. 근데 15살 때인데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가방을 싸고 예.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됐죠. 네, 네. 근데 그때 80년대 때는 감사하게 지금하고 달리 친구들, 뭐 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 와서 자게 하고 네. 그때는 이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친구 집에서 뭐 한두 달 그리고 선생님 집에 가서 또 한두 달 이제 오후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살았죠. 예. 어쩔 때는 좀 저도 이제 그때 술도 마시기 좀 시작하고 네, 뭐 네. 했으니까 예. 배가 고프면은 아니면은 밤 늦게면은 그냥 공원 같은 데서 그냥 자고 또 이렇게 홈레스처럼 예. 살기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 날씬한 아가씨들이 그때도 다이어트 하면은 예. 샌드위치 반밖에 안 먹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기다리다가 그런 아가씨들이 버리면은 뛰어가서 안 먹는 음식 먹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학교는 꾸준히 다니셨나 봐요. 학교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냥 피곤하고 하니까 예. 가끔은 이제 학교 갔다가 또 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학교는 마치게 예.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 이제 네. 제가 가출할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네. 알아주는 그래도 옛날에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는 네, 네.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이쁨도 많이 받고 네. 또 운동도 잘했고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알려지는 그런 네. 알려져 있어서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오셨는데 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가출했으니까 조금 소문을 나기 시작하잖아요. 고모라고 하면 누구 거예요? 네, 저희 진짜 친 친고. 고모님이 그래도 친아빠 고모? 네 동생이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네. 입양된 조카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부모님은 안 찾는데. 부모님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서 예, 찾지 예.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모님은 그래도 어머나. 이제 계속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네. 연세대에서 이제 의대를 공부 끝마치시고 미국으로 이제 의사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가문 있는 집안이셨을 것 같은데 네. 똑똑한 좋은 집안이네. 집안이셨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쉽게 찾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물어 찾으셨겠네요. 그래도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았어요. 저희 양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머나. 제가 가출한 상태니까 예. 그래도
이제 저희 양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의 친구모한테 사인을 해줄 테니까 네. 그때처럼 이제 가출했는데 학교에서도 사인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예. 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공부하기도.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고모한테 간다면은 우리가 그 이제 법적으로 네. 고모님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줄 테니까. 아, 친권을 주겠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고모님한테 제가 고2 때 예. 이제 다시, 전학을 가게 됐죠. 저는 입양이 된 거네요, 다시. 아. 네, 거진 입양식으로 입양식으로 이제 고모 아들이 된 거죠? 네, 고모 아들이 된 거죠. 아유,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한 네. 시편남이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되게 모범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학교에서는 생활 잘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저희 고모님한테 예. 갔는데요. 예. 고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저희는 롱아일랜드에서 네. 버플로라는 곳으로 갔어요. 뉴욕 같은 뉴욕이지만 네. 버플로는 아주 시골적인 네. 또 한국 오.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많이 없는 네. 그런 곳이라서 갔는데 또 학교가 또 더욱더 네. 이제 동양인이 없는 학교, 아. 굉장히 백인주의라고 할까요? 예. 근데 가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예.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칭크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딱 지나가는데 그래도 공부는 했으니까 저희가 책들 막 큰 거 이렇게 들고 가는데 네. 칭크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네, 네. 근데 그 다음 날 가는 게 조금 더 크게 칭크 네. 막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심하게 F자 네, 이렇게 참지 못해서 책을 그냥 탁 떨어뜨리고 가서 주먹으로 애를 그냥 팼죠. 예. 그랬는데 이제 교장 사무실에 가서 찍혔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 안 좋은 학생으로 싸움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고모님한테 가서는 울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정말 길가에 살아도 좋지만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겠다. 했지만 그래도 고모님이 이제 그래도 조금 마음을 돌리게 해서 계속 남게 됐지만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모든 분들한테는 문제아이로 찍혔습니다. 근데 사람은 주변에서 기대하는 만큼으로 맞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주변에서 저를 문제아이로 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학교에서 싸움 잘하고 엑스펠 퇴학 이제 그냥 예, 예. 그런 거 이제 퇴학 당하고 고모님은 매주 와서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한 2년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 간신히 하게 되었죠. 아이고, 참. 선교사님 스스로가 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 거야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하셨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예. 자존심이 없어지고 셀프 그 에스팀이 그냥 네, 완전 네, 네. 바닥이 나는 네, 거죠.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정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뭐 감사하게 거기 가기 전에 거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은 다 끝냈는데 영어 한 과목만 그래서 그거를 3번 이렇게 실패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패스를 하게 해주셔서 졸업은 하게 되었죠. 그럼 그 당시에 지냈던 친구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네. 것 같아요. 거기 가서는 이제 뭐 이탈리안 갱 하는 애들 뭐 싸움을 일단은 해보니까 이게 눈에 띈 거죠. 그러니까 좀 잘하던가요? 예, 그때는 좀 한 주먹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덩치도 좋으시고 주먹도 크신데요. 뭐. 그래서 크신데 뭐. 예, 저는 옛날에 한 방에 날리는 한 방에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롱아일랜드라는 원래 사시던 동네와 네. 지금 새로 간 버팔로라는 동네가 네. 좀 사는 사람들의 뭐랄까 뭐 일단 집값 차이도 있을 테고 네. 동네 수준이 좀 달랐던 거죠. 저희가 그냥 동네 수준도 다르고 네. 이제 롱아일랜드는 저희는 유대인 친구들 뭐 이제 조금 그렇죠. 공부하는 애들 운동하는 기분이었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이탈리 쪽 뭐 이런 이민자들도 있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네. 뭐 나이트 뭐 이런 쪽으로 네. 나가게 되고 뭐 이쪽으로 이제 네. 뭐 이리로 가시는 거죠, 뭐 이걸로. 네.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면은 싸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앞세우고 예. 잘 싸우셨나 보죠. 제 친구들이 시비를 걸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싸우고 아일랜드 시라손. 예, 그렇게 이제 조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학교는 잘 마치시고. 그래도 이제 졸업은 해서 했고. 감사하게 계속 있었으면은 계속. 아마도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네, 있었는데 네, 네. 제가 해병대 지원을 해서 어디, 입대를 미 해병대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깊이 있었는데 예.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네. 아무래도 한국 해병대도 그런 조금 남자로서 한번 네, 네.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듯이 네. 미국도 고등학교에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해병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가신 네. 거죠. 현실이 싫어서. 그렇죠. 도망치듯이 예. 해병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병대도 갔다 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은 다 거치신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날 버린 부모님이 한번 생각도 나고 찾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연락이 되잖아요. 고모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모랑 아니, 통화는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안 하세요. 이걸 끊었어요? 네. 야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네요. 저희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이제 아마 아버님하고 이혼하실 때부터 거진 연락을 안 하고 미국 가셔서도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해병대 있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연락처를 찾게 돼서 예. 한국에 훈련 나왔다가 이제 팀 스피릿 훈련 나왔다가 네네. 이제 아버님을 찾게 되었어요. 네. 네. 연락을 드려서 이 고아라는 아이들 저도 이제 생각에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참 인생이 안 풀리니까 네네. 앤이라는 영화 예, 저도 예, 야. 봤어요. 저. 정말 정말 어디 바깥에 나를 버리고 후회하는 아버지가 있겠지 네네. 하는 그런 노래를 When I grow 생각하면서 up 이거잖아요. 네. 잘 알죠. Maybe 잘한다. far away, maybe real 예. nearby. 그래서 꿈을 꿨어요. 정말 아버님을 만나면은 나의 뿌리와 이제 회복되고 예. 정말 다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꿈. 많은 고아들이 그래도 잘 살고 있어도 참 자기 부모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많은 봐요. 입양아들이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찾게 되었는데 네. 제 기대의 아버님은 이제 한국 문화로서 예. 그 아픔도 있었고 네. 하니까 만나서 아이고, 내 제가 새끼. 생각했던 네. 그런 것으로 풀리진 않잖아요. 미국에 생각했던 아버님과 한국의 아버님이 예. 저는 만나서 정말 미안해 아들 너무 어. 사랑해 그때 상황이 그때 이랬어 어쩔 수 지금부터 없었어. 이런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국 아버지들이 거진 없죠. 없죠. 제가 없죠.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체면 문화와 이렇게 네. 한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랑해 이렇게 못해요. 할 수 있는 없어요. 분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저는 거기서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기대했던 아버님이 있는데 아버님은 한국에서 회사 다니시고 이렇게 술집에 가셔서 이제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 네. 뭐 매일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린 시절에 입양 보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술집을 가요? 그런 장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버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군요.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부대에 가서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죠. 그때. 아버지 모습 보고 실망하셨어요? 네, 그때 저의 아버님이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면제와 이제 약을 한 180알 먹고 이제 맥주를 한 12캔 먹고 했는데
누가 발견했는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억이 살려냈고.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한 3일 있다. 어머님은 안 찾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어머니를 네. 엄마를 찾잖아요. 네. 엄마도 나중에 찾게 아,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게 되고 어머님은 아버님도. 만족스러운 거를 느끼게 해주셨나요?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만날 때도 늘 내가 그때만 참았으면은 그리고 한국 어머님들이 저는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조금 그 그림이 달라요. 아버님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만났으니까 네. 정말 상처를 받고 했지만 어머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만났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너무 미안하시니까 그럼. 나는 너 애미 자격이 자격도 없다. 없다 하시면서 술을 늘 마시고 후회하시면서 살았으니까 엄청 불쌍해 보이셨어요. 예, 그래도 예.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우리 외할머님은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연변에 간호학교도 세우시고 평양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어머나. 서울 간호학교 총무도 하셨고 예. 한국의 간호협회 총무도 하셨던 분인데 믿음이 아주 강하신 윤건성 권사님. 그래서 네. 매일 기도도 하시고 이제 제가 입양돼서 했을 네. 때 매일 2시간씩 정말 요셉처럼 되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 엄마가 내 새끼를 그 살붙이를 떼어서 그래. 입양을 보낼 때 할머님도 얼마나 속이 네. 상하셨겠어요. 네. 아이고 참 보통 내 새끼인데 네. 아이고 참. 그럼 그 후로 이제 아버님 때문에 충격 받으시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셨으니까 정말 막 사셨겠네요. 그 뒤로는 사실 자살에 실패했지만 네. 이제는 그냥 나는 죽은 사람이고 숨쉬고는 있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죽고 싶어서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냥 어디 가나 예. 정말 뭐 갱단이랑 뭐 붙어 싸워도 좋으니까 저는 주말마다 가서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것이 저의 삶에 정말 소망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아이고. 그 후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 얼마 있다가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네. 어떻게 저희가 어떤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내의 얼굴이 생각나신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어디서? 깡패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살던 시절인데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만나셨어요? 어디서? 네, 깡패보다 더한 시절이었죠. 저는 뭐 자세히 말씀 못하지만 깡패보다 더 했다니까. 뭐. 네, 저는 그때 거진 막 총알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술 마시고 정말 뭐 그냥 그러니까 화약통이네요. 그냥 누가 네. 건들면 터질.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불만 붙이면 터질 준비가 돼 있는 네, 폭탄과 같은. 정말 죽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외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누가 어디서 소개받으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네.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자매를 만나게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그래도 한번 사장님 소리 듣고 죽을까 해서 제가 소개팅으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셀피시한 네, 네. 마음으로 한번 내려왔어요. 네, 네. 근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 만나서는 이상형이 아니고 네. 굉장히 시골적인 분위기. 저는 뉴욕에서 자랐기 네. 때문에 뉴욕 사람들이 저 밑으로 가면 되게 시골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뉴욕에 있는 사람이 버지니아 되게 시골이라고 그러고 네, 엄청 버지니아 시골이죠. 사람들은 저 또 노스캐롤라이나 되게 시골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자존감을 건드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네, 네. 첫 만남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시고 선교도 같이 나갈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남자를 원한다. 네, 예. 제가 딱 봐서 저 이상형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예. 본저도 못 찾고 예. 담배를 딱 꺼내서 네. 딱 딱 붙이고 물고.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라고 해서 그래도 소개팅을 받았으니까 그분한테 신뢰를 그렇죠. 이렇게 걸쳐서 끝까지는 그냥 오늘 저녁은 사드리고 간다라고 예.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근데 몇 년생이세요? 해서 저는 68년생인데요. 예. 근데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반말로 뭐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 안 만나요. 누나였구나. 누나입니다. 연상이셨어요. 아, 네네. 1년 아, 누나인데 67년생이시고. 네네. 6, 7년생인데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 여자가 뉴욕에서 온 나를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두고 봐라. 딱 꼬셔서 내가 너를 그냥 버릴 것이니. 나쁘다 나빠. 그래서 그날서부터 2시간 거리에 살았거든요. 매일 일 끝나고 2시간 운전해서 와서 전화해서 나오십시오 했는데 정말 한국의 속담처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오는 거 없는 거. 딱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은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작전에 넘어가는지 네. 정이 들었어요. 버려야 되는데 거기. 네.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10번 찍은 건 저쪽이었는데. 네. 본인이 찍은 줄 알고. 이제. 네,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네. 제가 한국 교회에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차별이 최고 센 것 같아요. 제일 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입에 인종차별 하는 게 저는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대해서 조금 그래도 배우고 컸는데 그 사랑을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받을까 해서 간 적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네네. 때부터. 근데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딱 물어보거든요. 너 아빠 누구니? 너 이름 누구니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냥 What's your name? 네. 이렇게 나를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집안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저는 I'm adopted. My name is Wilson.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할 말이 없고 저를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니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근데 저희 장모님과 아내는 기도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말 사람. 집안이었군요. 제가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처음에 저희가 계속 데이트하는 거 알고 장모님이 기도 모임을 먼저 친구들이랑 금식 기도, 3일 작정 기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아줘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마음을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제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장모님이 이렇게 받아주기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 1년 안에 1년. 네, 저희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네. 한 6개월 만나고 나니까 또 형이 이제 우리 와이프 오빠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스테이크를 하나 구워주면서 이렇게 미스터 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동생.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흘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배운 것은 해병대에서 형님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네. 결혼할 거야 안 네. 해서 일단은 그날 찍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날까지 우리 와이프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죠. 그래서 결혼하는 날도 결혼식에 30분 늦게 나갔습니다.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신랑이? 네. 일부러요? 일부러? 네, 제가 아침에 골프 27번 돌고 술을 마시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4시가 지나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친구도 미국 친구니까 그때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안 가도 돼. 나쁜 친구 또 만났네. 나쁜 친구 또 만났어.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그래도 해병대에서 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가자. 약속은 지켜야지. 30분 늦게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정재훈 목사님의 첫 번째 교회에서 주례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죄송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애초에 결혼식장 갈 때 같은 차를 타고 신랑 신부 같이 가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평생 그거를 왜 한이 되는 얘기 아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계속 안 하십니까? 저는 와이프한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는데 우리는 자기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내가 죄를 그렇게 지어서 지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구나.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시작해서 지금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는 결혼이 더 좋지 않는가. 와이프한테 제가 살살 늘 이게 미안한 좋으셨네요. 마음으로 말은 잘하시네. 그러면 결혼식부터 벌써 이렇게 속을 썩이면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인데 신랑이 30분 동안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 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아니, 말도 안 된다. 그냥 가지. 난 안 할래. 그리고 뭐 손님들도 있을 텐데. 그럼요.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 생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사시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술도 그렇죠. 드셨을 테고, 흡연도 하셨을 테고, 또 생활 패턴이 있을 텐데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그대로고. 네. 사모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근데 재밌는 게 노스캐롤라이나는 남자가 가서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골입니다. 재미없는 천국. 네, 정말. 재미없는 천국. 근데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네. 저는 얘기하셨지만 남이 생각하는 거 상관은 안 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으니까 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교회 가서 그냥 뒤에서 장로님이 보는 데서 담배 피고요. 막 나가셨네요. 그리고 집사님들 꼬셔서 술 마시고 학생들까지 저희가 사랑하는 정말 제자가 지금 YMN 박선호 선교사가 있는데 16살 때 만나게 됐는데요. 당구 치는 친구를 야, 너 맥주 한 잔 할래? 그러니까 형, 저 16이에요. 그러니까 나 30이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저도 성격이 있어서 정말 술 마시고 싸우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정말 성격이 나쁘니까 막 그냥 해병대에서 배운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장모님이 거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모님이 나는 태어나서 이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처음 듣는다. 그래서 너의 집에 다시 안 온다라고 이렇게 결심까지 하시고 장모님이 계신 데서 막 제가 예? 던지고 부시고 뭐 욕하고 하던 사람이었어서 정말 장모님한테 너무 미안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감사하게 장모님이 최고 좋아하는 이렇게 됐지만 해병대에서 욕을 배웠다면 미국 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국 해병대에 있었지만 일본에 와서 선배님 그 추천으로 한국 욕을 포항으로 하셨어요? 일사단에서 미국 해병대인데 한국에 주둔할 때 한국 욕을 배우셨구나. 네. 왜냐면 욕이 한국계 훨씬 다양해요. 맞아. 욕은 미국 한국이 제일 별거 많아요. 없어. 제가 미국은 몇 그때 개 없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선배님이 한국은 가고 싶은데 훈련 나올 때 장교가 분명히 이제 통역번호를 찾는데 얼굴 보고 물어볼 거다.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장교님이 Are you Korean? 그래서 Yes, of course. 그러니까 Do you speak Korean? Of course.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범으로 저기 훈련을 나오게 됐는데 네. 그 한국에 오니까 포항에서 이제 한국 해병들 사이 뭐 이렇게 예. 정말 똥차 아저씨들 사이에서 정말 정말 막 배웠군요.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배워서 아. 정말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그 고생을 정도면- 했죠. 그 정도면 이혼하시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되게 처음 힘드셨군요. 1년 동안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는 정말 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냥 거진 소문에 부부가 됐고 예. 했는데 1년이 끝난 때 돼서 저도 힘들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꿈꾸는 그러한 이제 와이프의 상대가 있잖아요. 저는 늘 바라는 거. 제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여자, 정말 집에 오면은 따뜻한 밥. 근데 밥은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는. 청소 잘해주는 사람. 뭐 저가 부족한 거를 다 해주길 원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기대가 안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고 해서 1년쯤 돼서 서로 9일 동안 헤어진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다시 이제 도망가고 그냥 또 막 살면 되니까 하는 곳에서 비행기표 살라고 하는 순간에 딱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의 기도, 교회의 사랑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은 예.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은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근데 참 뭔가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컴퓨터를 끄고 밤 거진 12시쯤에 차 타고 우리 장모님 집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가 몰랐는데 9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네. 그래도 9일 지나고 나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날로 이제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거 괜찮으니까 오늘로 끝이겠습니다 했는데 금식기도 끝나는 순간에 제가 노크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장모님하고 아내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첫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아내의 기도의 힘이네요. 맞아요. 네, 정말 아유. 감사하죠. 그럼 그 이후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장모님께도 매달리고 뭐 변하는 과정은 있었겠죠. 예, 예. 그렇게 한 번에 하루에. 하루에는 안 변했겠지만 네. 그래도 그날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 교회 나가면서 네. 정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 통역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영어를 하고 하니까 네. 시골 교회에서 한국말도 조금 한다고 해서 네. 저희 목사님이 동시 통역을 예. 시키셨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구글에 넣고 바로 되는 없죠. 시절이 아니라 네. 사전을 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줬는지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예. 잘 모르고 하지만 정말 사전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원본을 보내주시면은 한 12시간 이상은 원본을 보고 한 단어 한 단어 사전에서 찾으면서 써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저희 부부싸움 하는 거 아시는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통역하러 들어가면은 통역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통역하는데 Yes, God, you are loving 하고 목사님은 조용히 설교하는데 저는 울면서 그냥 집회를 하니까 듣는 분들이 민감하시고 하시는지 근데 제가 통역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너는 새 피조물이다. 선택받은 자다.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정말 막 저는 통역하는데 저 혼자 부흥회를 뒤에서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역하면서 네.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로 네.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네. 아유 참. 아니 또 우리 선교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나의 그 많던 상처가 네. 나의 사명이 됐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멘토였던 김영 목사님께서 네. 물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입양이 안 되고 그 불안한 생활을 안 했으면은 네.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처럼 되는 사람 이렇게 근데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엄청난 불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요 선교지 이런 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 정말 길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보았을 때 보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같이 막 사는 사람, 그냥 대놓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상처 있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런 시골에서 2세들 학생들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1세들이 모르는 2세들의 고와 같은 마음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세요 아이들 위해서 근데 미국의 문화니까 아빠랑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베케이션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나 상처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내가 겪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애들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공대 나와서 좀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중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를 만나서 조금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제가 있었던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리키는 중학생들이 6학년이에요. 근데 멕시코 애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반에. 근데 한 아이가 막 매일 화장하고 오는 거야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근데 숙제를 안 해요. 제발 얘가 예센이야. 제발 숙제만 해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왔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가난한 학교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민된 멕시칸 그 부모님들이 이제 투타임을 일해서 얘는 혼자 집에 있는데 멕시칸 갱들이 얘를 창녀로 12살짜리 애를 줄 서서 그래서 호텔에서 잡혀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참 저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시 잊어버리게 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도 그냥 그때부터 애들 안아주는 사역만. 어떻게 그런 아이한테 숙제 해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애들 끌어놓고 그냥 애들 안아주고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저의 아픔이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저는 도망갈 것 같거든요. 아 저한테 이런 일이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순순히 순종하셨나 봐요. 순종하는 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참 아쉽게도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더 이렇게 저는 정말 죽은 사람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성령이 보내서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칠 때 그러니까 성령의 한번 바람이 불면은요. 저는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정말 저는 부러워요. 하나님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부러운데 왜 저처럼 이렇게 정말 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보다 더 기쁘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됐다는 그런 기쁨. 그래서
참 그때 순종이 그때는 조금 쉬웠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랑 기도를 하고 내려놓고 하나니까 지금 이만큼 기쁜 것이 없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저도 고급장에서 살아보니까요. 예.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큰 집에서 살아보니까요. 네. 청소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잔디 깎는데 아무리 타고 맞아요. 다니는 거 타도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타고 다니는 거 정말 네. 이쁘고 멋있었는데요. 네. 한 몇 번 하니까 힘들죠.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 정말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내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선교사 되자고 처음 만나면서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조금 이제 다리 피고 살까 네. 했는데 다시 저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선교사 저희 사모님이 아차 싶었겠네요. 내가 그때 왜 선교사 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랬을까. 그때 이제 어떤 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네. 가르치다가 네.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네. 이제 시작하고 한 다음에 예. 신학교가 마칠 때쯤 돼서 네. 그러한 저를 계속 하나하나씩 깨트리시면서 다시 네. 보게 하시고 하는 마음에서 저는 사실 영원히 미국에서 유트 목회 차세대 목회를 한다고 당에 가서 따뜻하게 이제 신학교 졸업하니까 예.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는 아주 교만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골에서 학생들 조금 많이 그러니까 한 150명 모이는 차세대 이제 유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아니 당신은 좀 큰데 가든지 EM을 하든지 풀타임으로 자리를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는 마음이 많이 아파서 아니 왜 저보고 유스 목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나 했는데 그래도 그때 멘토하신 목사님이 선교에 저희가 애들 끌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 학교에서 본 거 또 단기 선교에 본 거 마음이 많이 깨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나한테 와서 한번 단기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 하고 아내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자라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때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니카라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홈레스 사역으로 같이 어떤 목사님하고 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멕시코 선교사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돼서 다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그때 우리 아들이 5살에서 6살 되는 네. 딱 그 시점이니까 그래도 니카라가 막 큰 마음 먹고 있는데 당회에서 그 유카탄 반도에 한인교회들이 엄청난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많이 짓고 근데 그 단기 선교로 해서 그 선교지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선교사를 나가는 게 우연이 아니다. 니카라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멕시코로 가십시오.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갑자기 저보고 멕시코 가라 그러는지 멕시코에는 마음도 없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위험하잖아요. 또 위험한 소문, 뉴스에도 엄청 나오죠. 많은 소문이 있고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것이 해서 정말 화가 나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는 아내를 두니까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기도하자. 저는 안 된다. 저는 당에다 아니 일단은 우리가 니카라과 간다는 결단을 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3개월 앞두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내는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멕시코 가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정말
하나님은 아주 나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하려고 니꼬라고 한다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리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는 멕시코로 보내시는지. 근데 정말 아내의 기도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선교지를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멕시코를 나가게 되었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이제 6살 딱 된 아이를 이제 한다 아라시 밴에 싣고 모든 짐을 꽉 넣어가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멕시코까지 운전해서 7일 동안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셨을 때 이제 경제적인 것은 이제 전부 자비량으로 스스로 해결해 주셔야 처음에 되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예. 이제 그 파송한 교회에서 네. 이제 후원은 조금 해준다고 했는데 예. 저희가 가자마자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희들도 이제 갔으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해서 정말 한 달에 한 50불 예. 하는 돈으로 또 멕시코를 급하게 갔으니까 제가 아는 교회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고 오직 우리 교회만 믿고 갔으니까 그냥 완전히 홀로 그냥 거기 그곳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시장님한테 그래도 가출 시기 때 식당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음식에는 좀 자신 있다 해가지고 거기 시장님한테 제가 그 시청 앞에서 볶음밥을 팔아도 되는지 그래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가 보통 한 40도가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가게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저희 차 뒤에다가 가스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을 파는데 아주 시골 마을이니까 많이 팔아봤자 여기 뭐 20불 했는데 반 정도는 팔고 그 다음에 반 정도는 이제 거기에 가난한 애들과 같이 그냥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았죠. 정말 어쩔 때는 먹을 밥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사는데 집에 부엌도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렌트를 하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먹다 남은 것 팔다 남은 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많은 경우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가난하다고 정말 게을르다고 뭐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선교하러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나의 자녀다. 이들도 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다를 정말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선교사의 눈을 깨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그때 6살짜리 애한테 밥을 못 주니까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남맞춤 그거를 2개를 갖다 줘서 셋이서 어떻게 그래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3쪽을 자르면은 6개니까 그래도 똑같이 2개를 3분으로 해가지고 2개씩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은 최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최고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선교사 나가서. 나도 먹고 살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 전까지 살던 골프장 집이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고 거기서 잔디나 더 깎고 있을 거 뭐 이런 생각 드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너무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크게 환경이 변해 보였잖아요. 네. 많이 지치실 법한데 네. 당장에 때려치고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와서 배운 말인데요. 네. 어떤 목사님한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에 도는 똘기들이 생긴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가정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혼자는 했지만 그때부터는 가정 새벽 기도 큐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그동안에는 너의 자신감 뭐 이런 거를 믿었지만 나를 믿느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때는 멕시코에 있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네.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도 영원히 볶음밥 팔면서 그냥 애들이랑 사는 것만으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네.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도 집 팔고 조금 남아있는 한 10,000불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계속 렌트는 낼 수 없으니까 여기도 작은 그냥 한 방이라도 지어서 렌트 안 내고도 살 수 있게 하자 하는데 그때마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나가는데 제가 돌보는 아이들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집이라서 자는데 별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에 다 구멍이 나서.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와서 줄리안의 집에 갔는데 걔네 집이 이렇다. 그리고 제 눈을 보고 우리 와이프가 뭐 할 건데 알아서 해. 우리 집 지을 돈으로 그 아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를 실험하신 것 같아요. 때마다. 그것도 너의 힘으로 아니라 정말 나를 믿고 사랑으로 살 건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저희들의 선교의 삶이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집을 오픈해서 뭐 같이 함께 사신 적도 있다고. 네, 저희는 지금 16년 동안 선교지 가서 저희 가정만 산 적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다 아이들과 네. 살았어요? 저희가 차세대 사역의 부름도 있고 네. 제가 고아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집은 오픈을 하자. 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항상 오픈돼 있는 집. 예. 처음에 가서 정말 볶음밥 팔면서도 미국에서 또 멕시코에서 상처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사는데 정말 거기는 해맥에서 자니까 줄을 쳐서 한 방에서 여자들은 우리 아내 쪽, 남자들은 저희 쪽 해서 방에서 막 6, 7명이 같이 자면서 그렇게 했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한테 감사하죠. 저는 해병대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저희는 그냥 아무 때나 애들이 방문 열고 들어오고 아, 지금도 그래요? 네. 가끔가다 우리 와이프가 놀래서. 이렇게 놀랄 때도 있고 하는 정도로 그러한 공동체 생활보다 하나님의 한 가정 이렇게 저희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가족은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입양된 딸도 있지만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입양된 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몇 명이나 같이 있습니까? 많을 때? 많을 때는 그래도 뭐 저희들이 뭐 많을 때는 10몇 명씩 또 같이 우리 집에서 살고 네. 근데 또 이 고아원 같은 위탁센터에서 함께 있으니까 같이 걔네들이랑 자고 하니까 돌보는 애들이 뭐 이제 가까우면은 가까운 10몇 명에서 뭐 100여 명까지 같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있어요, 같이? 예? 얼마나 거기 머무르요? 이제 동네에서는 위탁센터에서는 한 50명의 학생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고요. 예. 대학생 기숙사에서는 지금 또 35명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요. 이게 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혼자 되세요? 이게 다 케어가? 일단은 정말 놀라운 파송교회를 만나서 네네. 워싱턴 한인교회 혼자서 지금 이 커다란 것을 후원하고 저희들도 사실 저희 월급의 반은 이제 같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계산해보고 선교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면 선교 활동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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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 자녀가 신발이 없고
또 어떤 애가 웃는데 이빨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근데 이빨 교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빨 교정하는 애들도 한 10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뭐 돈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정말 동역자들을 그때부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생각했으니까 현지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생기고 네. 그때부터 같이 걸어왔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독교 학교도 열어서 교장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 딸이 8살 때 만났어요. 8살 때 만났는데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중학교 때 5시 45분에 꼬박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학생과 고등학교 그리고 인턴십, 대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고 동역자가 필요해서 얘기했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바포사역에 같이 동역하고 딸이 대학 졸업하고 로펌 다니지만 지금 같이 대학교 기숙사 사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저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서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절대 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따님도 입양하시고 네. 멕시코에서. 네. 네. 몇 살 때 입양하셨어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이 13살 때 네.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의탁센터에 오게 네. 되었어요. 네. 근데 13살 때까지 16군데의 의탁 엄청난 상처를 입고 네. 어머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하실 때 임신을 해서 아버님을 모르고 버림을 받은 딸이죠. 아이인데 위탁센터에 오게 됐는데 애가 너무 그러니까 리벨리언은 안 하지만 저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이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을 긋고 상처받을까 봐 제 생각에는 가까이 올 수 없게 기분 나쁘게 하는 형이에요. 근데 그 위탁하고 있었던 할머니가 자기 이제 못하겠다 하고 정부에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친엄마, 바이올로지컬 머더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얘가 그냥 울음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보니까 어머님의 집에서 술 먹는 남자, 전기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엄마 이게 시퍼렇게 멍들어서 이제 그 남자한테 맞아서 나왔는데 이 아이를 거기로 보낼 수는 없다. 정말 너무 급한데 친구가 변호사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육가탄 법에서는 친엄마가 살아있는 경우 서류를 만들어서 입양이 그 엄마의 사인을 받으면은 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친구한테 서류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제발 부탁을 드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고 뭐 할 테니까 그거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저를 보고 사인을 해서 직으로 이렇게 입양이 주에서는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딸을 차에다 같이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해서 자기야, 우리 딸이 생겼어.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보다 사모님이 보통 사람 아닌데요. 그렇죠. 오늘 차라리 오늘 우리 아내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도 아까서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 딸 지금 이제 많이 컸겠네요. 잘 자랐어요? 네, 지금 26. 어떻게 지내요? 사실 18세 때까지 네. 무지 어려웠어요. 애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는 13살인데 네. 딱 우리를 앉혀놓고 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토티아도 안 먹고 쌀밥도 안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자기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 다녔으면 이미 벌써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18세까지 아빠,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뭐 정말 아줌마, 선생님, 뭐 목사님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네. 근데 18세 되는 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내가 최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네, 저 아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는 제가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정말 성민이보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반응이 없잖아. 그래도 사람은 예의로 뭐 매너가 이 정도는 그렇지. 반응이 있어야지 하는데 정말 아내를 야단을 쳤어요. 제가 그때 미안하게. 자기랑 나는 하나님께 입양됐잖아. 치유됐잖아. 걔는 아직 몰라. 나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이 정도 사람이 해주면은 그렇죠.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다려줘. 네. 저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기다려줘. 근데 18세 되는 데는 성인 카드를 받잖아요. 주민등록증 네, 멕시코에서. 근데 이제는 우리 말 안 들어도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성인으로서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를 불러서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이제 은행으로 갔어요. 칼라, 이제 너는 성인이야. 이제 우리 말 안 들어도 되는 나이고 지금 떠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기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 그리고 진짜 우리는 자녀가 됐고요. 입양이 됐잖아요. 근데 의탁하고 다른 거는 입양은 법적으로 정말 얘는 내 딸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정말 inheritance,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내 딸이야. 나의 재산의 반은 네 거다. 성민이하고 너 둘은 50% 가질 거야. 내가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만불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5,000불을 해서 걔가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통장을 열어서 이거는 네 재산이다. 네가 우리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너는 내 딸이니 이거는 네 거니까 내일 가도 좋아. 하지만 나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진짜 우리 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무서웠죠. 정말 저는 그거 그냥 갖고 멕시코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처음으로 아빠, 엄마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며칠 뒤에. 그 다음날은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한 3일 지나고 정말 처음으로 파빠 이 말이 들은데 예,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게 들으셨군요. 또 마마라고 말을 들으면 정말 에휴, 뭐 그냥 얼마나 기쁜지 그러게요. 그때부터 정말 딸이 되셨군요. 되고 네.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가서 법대를 나와서 지금 로펌 다니고요. 아하. 풀타임 다니는데 아빠 사역 덮는다고 풀타임으로 또 대학교 기숙사 사감을 하고 아하. 자기가 그 대학교 35명, 40명을 다 맡아서 새벽 기도하고 대박. 애들을 관리하고 정말 같이 이렇게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잘 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 자녀들 결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저기 애 잘 키우고 싶잖아요. 선교하러 가세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세요. 로펌 보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우간다 괜찮지 않아요? 우간다? 로펌 안 가도 되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 다니러 오셨는데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실 때마다 아버님 되신다고요. 네. 아버님이 이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이거 안 아버님이 하시고.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실 7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저도 치유받고 가정이 생겼지만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 저의 과거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이제 아버님 용서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하는데 목회자로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용서하고 지금은 회복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님을 보면 어떨까? 네. 계속 혼동은 있어요. 네. 제 자신의 삶에서 정말 다시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그래도 아빠를 다시 만나면은 어떨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허락받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버님한테 손자들 한번 보여드리고 네. 효를 한번 하고 네. 아버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아버님 용서했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은 딱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하겠다 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찾아서 전화해서 이제 만나서 맛있는 삼겹살 사드리고 아버님도 이제 뭐 손자 이제 손녀 보니까 기쁘시고 해서 그때 이제 끝나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 이렇게 멋있게 한번 I forgive you, you know? 딱 한번 말 던지고 가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네가 뭔데 아버님을 용서하니? 너무 공평하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면은 저희는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기대한 것이 있어요. 저 아빠 때문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 것 같은데 이게 victim mentality 남의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저 한국 분들이 저를 이런 저 눈치를 보니까 내가 이렇지. 정말 아빠가 저러니까 내가 이렇지. 막 내 경제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남의 탓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아들이 되어봤니? 아니 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한 번도 아들 노릇 해보지 못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는 아들이야. 정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대신. 아버님 50년 동안 제가 효자 못했어요. 아들이 되지 못해봤어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한테 한번 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빠도 좀 멋있게 아들 나도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는 되게 쿨하신 분이에요. 오케이 콜. 또 한 잔 드셨네. 네. 술은 이제 안 드시고 좋은 분이신데 네네. 아니, 정말 표현이 어색하니까. 네. 어색할 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기잖아요. 정말 저도 놀랍게 저희가 같이 부산 여행을 가고 손자랑 뭐 스피드보트 타고 하시는데 80 다 되신 분이 손 들고 애들이랑 놀고 너무 편하신 거예요. 저도 감사는 하죠. 혹시 그러니까 아버님 연세가 젊을 때 나셨네요. 네. 굉장히 일찍 그렇겠죠. 네. 일찍 나셔서 네. 못 모를 때 결혼하셨다가 네. 일찍 이혼하시고 그때 모르니까 네. 입양을 보내셨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아버님 이제 80 다 되셨다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일찍 나신 건데. 네. 아유.
이제 또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세요? 네, 내일 돌아가게 됩니다. 아유, 이제 돌아가시면 또 필요한 것도 많으시고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저희들 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희 교회 정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저희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나왔습니다. 네, 네. 정말 요번에 근데 계속해서 지금 한 50명의 대학생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하지만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게 가끔씩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은 저희가 보이는 것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네. Living by sight. 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옛날에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맨발로 뛰었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저는 멕시코 아이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교사님들 나올 수 있다. 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믿고 저희가 갈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중학교를 이제 기독교 중학교를 기독교 일단은 초등학교를 열게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정말 천주교 나라에서 쉽지 않은 그 허락을 받고 기독교 학교를 열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를 허락받고 내년에는 이제 아유.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바쁘시겠네요. 많은 기도와 정말 사랑이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리라 믿고요. 전 무엇보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건강, 내가 먹을 것, 내가 먹어야 될 약들 챙기지 못하고 오직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곳에 있는 생명들 돌보느라고 내 건강 관리를 못해서 네. 병이 생겨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나오실 때마다 드릴 말씀이 나 자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자신도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들 건강도 좀 챙겨주셨으면 네. 하는 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그곳에 선교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 육체를 먼저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항상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자, 연일 선생님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정말 시작은 너무 외로운 인생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기도하는 아내도 보내주셨고 또 새로운 또 딸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다르다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이 맞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오르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아멘. 또 선교사님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멘. 네. 정수영재? 저도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럼 네. 선교하러 가시면 그래갖고 얘기를 막 듣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내 합니다. 안에 로펌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그런 마세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진짜로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막연히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 잃은 과부였을까 생각해 보면 다 버림받은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영혼들, 먹을 수 없는 영혼들, 그것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입양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도 고아된 자이고 우리도 네. 과부된 자이고 늘 우리 외롭고 늘 어딘가에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어떤 조직에서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때론 버림받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린 시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따돌림과
또 울분을 가지고 살아오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아된 선교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그 고아된 자들을 섬길 수 있을 자리해 주셔서 이제는 받았던 사랑 베풀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지금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탕하게도 사셨지만 40도가 넘는 가스불에서 볶음밥을 볶으면서 그 흘린 땀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그 과거들이 그 땀방울 속에 다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깨끗한 영혼들 먹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역시 들어 사용하신 데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직접 먹이는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정말 크게 칭찬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또 언제나 원망했지만 나는 과연 그에게 훌륭한 아들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굶주린 자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